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언제 이제 그게 올라갈까, 집값이 언제쯤 다시 올라갈까 하는 시그널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항상 단톡방에, 제가 지역 분석을 해드리고, 지원쌤이 이제 경매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혼자 보실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언제 반등을 할지, 네, 이거 있는데 저는 이걸 거의 자주 보거든요. 자주 봐서 이거를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 또 그때그때 저희가 단톡방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궁금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이게 곧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확인하고 들어간다 하면은 거의 뭐 발목에 들어가서 뭐 머리에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 부동산 분위기 할 때도 말씀드리고 스터디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되면 절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게 팔리고 또 그 가격에서 팔리고 또 누가 올리면 그 가격에서 팔리고 또 그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지 거래가 안 되고서는 이제 다 금매만 내놓을 뿐이죠. 지금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첫 번째가 평균 거래량입니다. 평균 거래량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기준인데 이 두꺼운 이 그래프가 이제 평균 거래량이에요. 평균 거래량인데 지금 거래량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예전에 2015년도, 2016년, 17년도 사이, 2017년도, 일단 18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가 좀 안 될 때까지 거래량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집값이 엄청 올랐었구나라는 게 나와졌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 거래된 게 다 일로 다 땡겨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이렇게 튀어오르면 무조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2021년도까지도 계속 집값이 계속 올랐었죠. 서울이.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금리의 영향이 좀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세를 마치면서 느끼는 게, 2020년, 제가 2000년도 초반부터 투자를 했는데 항상 분위기가 안 좋았어도 전세는 거의 보합이나 조금씩 올랐거든요. 왜? 이게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으면 집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가는 수요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제가 2000년도 초반부터 15년을 갖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전세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번 장을 보면서 생각보다 금리가 영향을 정말 많이 끼치는구나, 전세가. 예. 이게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 원이 꺾이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몇 억씩 뚝뚝 떨어지는 데다가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전세와 매매가의 그 전세가율이 차이가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세 지지선도 떨어지는 데다가 매매가도 같이 막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좀 볼 때는 이제 금리도 이제 더 유심히 봐야 전세를 맞출 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수요 공급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규제까지도 좀 이제 같이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좀 전세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 평균 거래량이 5,571이었는데 지금 이번 달에는 286밖에 안 된다는 거는 진짜 거래량이 정말 뚝 떨어졌다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이제 보합이나 하락장으로 계속 가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네. 근데 이게 여기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이제 저 거래량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요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과거에서 좀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매매가가 이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파란색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거래량이 터지니까 여기 또 이제 계속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여기 거래량이 최고로 터지니까 이때도 역시나 매매와 전세 시장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반등하냐예요. 그래서 전세 여기 있죠. 전세 시장 강도를 좀 보시면 여기 이 주황색이 전세 시장 강도예요. 그래서 이게 반등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아직 반등을 안 하고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가 별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반등을 하면은 역시나 매매가도 같이 반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전세가가 먼저 반등을 하고 매매는 약간 주춤하다가 이제 같이 후행으로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세가 반등을 해야 매매가도 같이 반등을 하는구나 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전세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그게 이제 매매가도 오를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전세가를 먼저 두 번째로 보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미분양 감소예요. 미분양 감소인데 서울은 솔직히 예전에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정말 미분양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다 그게 소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 막 매매가 전세가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미분양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약간 쌓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전에 이런 데에 비해서 여기 거의 붙어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서울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도, 4년도, 5년도 계속 공급이 부족이에요. 부족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 공급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규제나 이런 걸 풀어주는 속도가 정말 빠른데 이게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미리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스터디 같은 걸 해놓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반등해버리면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네, 막 달려가야지. 그때에서 공부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때 사시는 거예요. 이때가 전세와 매매 시장 강도가 가장 높았을 텐데, 이러시는 거죠. 이럴 때는 안 사요. 이럴 때는 안 사죠. 막 떨어지고 이럴 때 분위기 이럴 때 안 사요. 안 사시다가, 아이고, 누가, 올랐네? 막 하면서, 주변에서 누가 집 샀더니 올랐다고 이런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기회 아무것도 안 했던, 공부도 안 하고, 어디 단톡방에 놓고 그냥 아무것도 부동산 관심 없던 분들이 기회 들어올 때가 이쯤에. 그러니까 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그분들은 항상 뒤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분들은 이때, 가장 떨어졌을 때, 아무도 안 샀을 때죠. 이 거래량도 막 엄청, 이때도 거래량이 지금이랑 똑같네요. 지금도 거래량이 이런데, 그때도 거래량이 이랬어요. 거래량이 이런데, 이때 사신 분들은 좀 올라갔네? 계속 사면, 이제 바닥이니까 여기서부터 사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파신 분들도 있겠죠? 이쪽에서도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라, 더 오르네? 그럼 좀 더 지켜볼까 해서, 여기까지, 최고점까지 찍어서, 파신 분들이 정말 좋은 거죠. 네, 굿타이밍이신데, 이때 또 못 팔면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 팔아도 충분히 다 수익이 났던, 이 구간 어느 곳에서 팔아도 다 수익이 났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지금같이 이런 분위기 때 기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가면 늦었다. 네, 항상 부동산 초입의 초보자분들이나 경험 없으시는 분들 항상 이럴 때, 손 놓고 있다가 이럴 때 오셔가지고, 이제 사면은 이제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으니까, 네, 이걸 또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 오니까, 미리 이제 스터디나, 아니면 책을 좀 보시던가, 공부를 알아서 하시던가 하셔서, 이때 좀 이제 리스트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한 10개 정도를 내가 이제 서울 아파트를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마음에 드는 지역, 그 서울 안에서도 지역이나 아파트들을 모니터링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걸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반등하는 사인이 오죠. 그러면 거기를 그냥 가서 사시면 되죠. 자기 투자금이나 이런 걸 미리 다 맞춰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도 없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확신을 갖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만큼 공부해서 지켜보다가 확신을 갖고 샀기 때문에 잘 팔지도 않아요. 떨어지거나 이래도.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럴 때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입주 물량 부족한 것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4가지 사이클을 좀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평균 거래량 보셔야 되고요. 이게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까지 평균 거래량까지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좀 올라도 약간 반등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급하게. 이제 눈 빠지도록 보셔야죠. 이제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완전 초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거래량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그널은 아직 안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 아닌 다른 지역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국 지역도 다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세가 이제 반등하냐라고 좀 이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전세도 반등하고 거래량도 높으면 미분양도 감소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보라색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곳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100% 그런 지역은
미리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